건강해지는 통찰의학 동건통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방입니다. 지방. 얼굴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이 없는 분들은 너무 말라서 또 지방이식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이 어떤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찌지 않는가. 그래서 뭐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찌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보통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꾸로 조금만 먹었는데도 이제 물살을 해서 많이 이제 찌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체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나는 이런가에 대한 그런 성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방이 뭔가를 대한 어떤 정의부터가 중요한데요. 지방이란 것은 우리 몸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쓰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조직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근육이, 이두근이 있으면 이걸 아령을 두고 막 쓰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지방들이 타고 근육들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커지죠. 칼로리를 소비하면 지방이 이제 타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근육을 막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안 쓰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비축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인식을 하고 근육 옆에다가 지방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근육 옆에 지방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이 다시 저장했다가 많이 써야 되면은 이 지방이 연소가 되면서 에너지를 저장한 것을 소비하는 그 에너지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에너지다.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어서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들이 이제 다 같이 들어가면 이제 간에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약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담즙이 나와서 독소도 흡착을 시키고 우리 몸에 있는 그 간에서 이제 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방 부분은 어디서 흡수가 되냐면은 십이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십이지장에 있는 판크레아스,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죠. 췌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방을 녹이는 효소가 나오고요. 간에서는 지방을 작은 분자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담즙이 나와서 담즙이 큰 지방 덩어리를 용해를 시키는 역할을 하면, 이자, 췌장에서 그 지방을 녹이는 효소가 와서 지방을 이제 녹여서 몸에서 지방이 흡수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췌장과 간이 우리 지방을 몸에서 저장하는 역할을 이제 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과 췌장에 어떤 로딩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몸에서 지방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저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주제는 얼굴이니까 얼굴 왜 지방이 많냐 적냐에 대한 부분이죠. 통찰의학에서 이제 하는 큰 주제는 피가 가는 쪽에 에너지가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얼굴에 혈류가 많이 가면 에너지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건데, 그때 근육을 많이 쓴다면, 많이 인상을 쓰고 근육을 쓴다면은 그만큼 근육에 붙어 있는 지방을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지방살이 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 근육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얼굴 혈류가 많이 가긴 하지만은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그 지방이 점점점 붙어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이 연소율에 관련된 건데요. 어떤 분들은 지방이 빨리 탄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지방이 늦게 탄다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먹는 음식이 금방 먹었는데 얼마 안 돼서 살이 금방 찐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아무리 먹어도 잘 안 찐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보면 핵산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놈이 그 ATP라는 열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몸에서 그 세포가 하나가 많이 빨리빨리 활성을 하는 그 세포가 있으면 결국은 열을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먹는 데 대비해서 이제 열이 빨리 소비가 되어 버리니까 잘 찌지를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상황은 많이 찌질 않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빨리 소비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좀 신경이 곤두서 있는 분들, 항상 뭐 어떤 걱정거리가 많다든지 속이 좋다든지 좀 신경이 곤두서 있는 분들은 이 센서리,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여의고 마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신경 곤두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빨리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고, 먹는 양에 비해서 얘기를 드린 거죠. 두 번째는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찐다는 거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만큼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 활동을 안 한다는 건 결국은 피가 그만큼 덜 간다는 뜻이고, 피가 덜 가니까 미토콘드리아 활성도 늦고, 그러면 열 발생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살이 계속 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얼굴에 피가 가는데 뭔가 움직임이 둔하다, 잘 안 움직인다, 운동도 안 한다, 이러면은 얼굴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기 체질이니까 이걸 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극복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지방이 많다는 거는 그쪽에 에너지가 많다는 거구나, 그리고 과하게 혈류가 간다는 거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방이 많은 쪽이 결국 내가 안 써서 그런 거구나, 그럼 좀 더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쪽을 쓰기가 힘든다면 다른 쪽으로 피를 빼버리면 됩니다. 두 가지죠. 피가 많이 가 있는 쪽, 그러니까 얼굴에 지방이 많다면은 얼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한다든지 목 운동을 한다든지 어쨌든 춤을 춘다든지 어쨌든 얼굴에서 이 근육을 많이 써서 그쪽을 태워버리는 방법으로 얼굴살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얼굴에 피가 많이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피를 보내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피를 보내는 방법은 많이 걷는 거죠. 아니면 계단 오르기를 한다든지 뛴다든지, 어쨌든 아래쪽으로 피를 보내면 얼굴로 가는 피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얼굴에 살을 좀 빼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잘 안 빠져요 라고 하신 분들은 하체 운동을 별로 안 하시고 상체 운동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좀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되고요. 목에 있는 근육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써서 에너지를 태우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많이 음식을 씹는다든지 많이 웃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대 근육, 턱 근육을 이용해서 그쪽에 지방을 태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과 근육에 미묘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우리 몸을 유연하게 하는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고, 특히 콜레스테롤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 세포막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지방 섭취가 적은 분들은 오히려 세포의 전해질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입술에 어떤 괴혈병이라든지 상처가 잘 안 낫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방은 섭취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과하다면 그쪽으로 피가 많이 가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근육을 많이 쓰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피를 빼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서 오늘 얼굴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살을 빼야 될까, 어떻게 하면 얼굴살을 찌워야 될까를 거꾸로 역으로 응용해 보시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에게 김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